반가운 인물이 또 한 분 오셨습니다. LA 이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그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님은 노인 회장님도 겸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장님 그 말씀하시는 게 LA. 대통령 출마하십니까? 멘트가 아주 그냥 아주 고상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 윤석열이 못하니까 내가 대신해. 그럼 결국은 윤석열은 이장만도 못하네요. LA 이장 할 만하시고. LA 이장이면 대단하죠. 예. 그 다음 소식. LA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제가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본국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그 아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5.18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가슴이 아립니다. 우리 민족사회의 아픔 중에서 6.25를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우리 민족사회의 아픔 중에서 또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은 우리 민족끼리의 다툼, 아니 민족끼리의 어떤 폭력, 그것도 국가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쁜 것이 최근에 와가지고 전 세계가 광주 5.18을 배우겠다고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온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전 세계 처음으로 기념일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을 하게 됩니다. 8월 8일입니다. 2022년 8월 8일. 이번에 주의회에 우리 최석후 의원과 캠 콜리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4명의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했어요. HR 120입니다. 8월 8일에 통과가 되고 이번엔 세크라멘토 주의회에서 우리가 미국주에 있는 한 20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거기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동포인들 다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민주운동이 전 세계화되는 그런 초석을 놓는 그런 일이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 표정 제스처 보셨습니까? 카메라 굉장히 쳐다봐가면서 뭐 굉장하네. 좋았어. 지금 저희가 그 선포식원은 예. 세크라멘토 주의회에 예. 저희들도 다 참석을 합니다. 그날 예.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참석하고 그런 게 오기로 지금 다 돼 있죠. 예. 제가 광주 그 5.18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사실 제가 그 5.18 민주운동 LA 기념재단에 제가 대표를 맡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나시고 5.18만 나오면은 그냥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신다고 하고 뭐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갔다 오신 건 아니죠? 비행기 티켓 다 그랬어요. 다 했습니다. 비행기 다 했습니다. 프랑스 목소리는 안 가세요? 단체로 다 했습니다. 우리 오늘 훈장님은 우리 좀 훈장님은 그때 특별한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사망하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LA 수십번 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그 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우리 독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 대한민국 가기 전에 LA 소식 하나 더 있는데. 들으십니까? 뭐 있어요? 예, 뭐 있어요? 지난 우리가 예. 7월 17일 예, 대한민국 1948년 예. 7월 17일 예. 그 재헌절 그 행사를 또 한번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훈장님 주관하에 예. 우리 토론회를 한번 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그 한국 재헌 소식인 줄 토론회. 알았더니 그게 미국 소식이었군요. 그렇죠. 대한민국 미래 포럼. 대한민국 미래 포럼이 LA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포럼 거기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본 주제가 예. 사실은 이제 개헌 촉구죠. 예. 원래 의도가.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올해 있었던 대선 대한민국 예. 그리고 지선 예. 그 정치적인 상황도 좀 고려돼야 개헌에 이만큼만 그 단초라도 찾을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이런 여론에 의해 가지고 예. 주제를 대한민국의 대선과 지선 분석 그리고 전망
예,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그 희망까지 찾아보는 그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성황이었죠.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아 타이틀 좋았어요? 너무 좋죠. 대한민국 미래 프로. 그때도 혹시 사회 보신 분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그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국 정치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이슈가 지금 개헌에 대한 이슈가 지금 조금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옳습니다. 같아요. 옳습니다.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정말 포커스를 잘 맞췄다 생각되는데 아니 뜬금없다 그랬죠. 그때 당시로는 그때 당시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예. 이게 뭔 소린가 예. 누가 개헌에 관심이라도 하냐 그렇죠. 지금 대통령 새로 출발해가지고 난리인데 이게 아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JTBC에서도 예.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게 아니냐 예. 더구나 특별히 그 대통령을 잘못 보았을 경우 리더십이 없는 초짜 대통령을 그냥 진영 논리로 그렇게 잠시 빌려다 쓰는 식으로 그렇게 뽑았을 경우 이것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지금 인식이 이제 한편에 있었는데 그럼 왜 그런 사람을 빌려다가 뽑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쪽에서는 이번에 변희재라고 하는 인물이 예. 내각제 계획이 원래 있었었다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이번에 그 했을 때 이제 민족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상생 경쟁 사회 그래서 이렇게 공존하는 사회 이 공감하는 사회 그래서 건강한 부국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제 추구했던 것은 내각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은 이제 제왕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완전히 이것은 나는 왕이로서이다 하는데 사실은 전혀 아닌 그러한 지금 대통령 이런 제의 폐해. 그래서 지금 엉망이잖아요. 대통령제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떠넘겨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검사 중심제죠. 참 역시 잘 꿰뚫어 보시네. 아마 그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기회 때마다 노무현 시절부터 DJ 시절부터 내각제에 대한 얘기가 때때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번번이 전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한 탓에 한 발 물르고 한 발 물르고 그랬는데 일단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어떤 폐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윤석열이 정권에서 2달 만에 뼈저리게 온 국민이 느끼고 있잖아요. 뭐 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450억을 쓴다니 그 지금 나오는 대로 건물까지 새로 지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도 450억이 안 들 텐데 있는 건물에 인테리어만 450억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갔냐. 그것도 다 사적인 관계한 업소에게 다 몰아주기. 그렇죠. 길거리 어메가 지금 사촌 동생한테 몰아줘가지고 유리공사로 몇십억을 빼먹고 우리가 드러난 것이 그런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450억에 대한 명세서를 보내라 해도 공개를 지금 안 오고 있다고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눈치챘을 겁니다. 대통령제 폐해 자신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는 얼마나 먼 후일에 될지 모르지만 좀 내각제 아니면 우리 훈장님이 얘기한 이혼 직전제, 병합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러니까 되리라. 대통령제는 지나치게 권력이 일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로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힘당도 지금 윤석열 당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다 단호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정부 자기 30년 검사 생활 30년도 안 되더군요. 22년. 20년밖에 안 되죠, 그죠? 22년. 구수까지 하고 난 다음에 검사 됐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대안이 내각제냐 아니라는 거죠. 내각제는 지금 일본을 봐도 알다시피 그 일본 보수 정권이 36년 막 집권입니다.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뒤집어져도 연정을 통해서 다시 재집권 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는데 그래도 보세요.
내각제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려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원 정부제다, 이제 이원 집정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조경수입니까? 아니 조경수가 아닐 수도 있어.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부산에 그 우리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당으로 넘어간 의원이 한 사람 있어요. 조경태. 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존하는 사회에 눈여겨볼 점은 다당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28% 이렇게 나오고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체제를 또 한다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그 뭐 친구라고 하는 권성동이 또 이번에 사고 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 사회와 국가의 운영 체제를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이 헌법의 문제는 정말 그 뼈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는 별로였는데 아무래도 그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이렇게 거의 뭐 10여일밖에 안 됐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올 정도고 우리 포럼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막 관중석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 해서 만약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바닥이니까 윤석열이가 또 개헌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대통령하고 국회에서만 발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역시 선구자는 남들이 말할 때 해야 선구자입니다. 선구자는 아니고. 그 프랑스의 드골이 그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폐해가 있을 때 또 다시 제왕적 대통령 중임제로 갈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이원 집정제 아닙니까? 근데 이원 집정제도 사실 많이 발전해 오면서 토대를 구축했다고 보고 지금 이원 집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제3세계에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 국회의원들의 신뢰가 너무 낮는데 이것을 이제 양원제, 미국식의 양원제 아니면 그 일본식의 중의원 참의원제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권력 분점은 필수고 그 다음에 그 권력 분점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 또 필수고 지금 대도시 집중돼서 기후 환경까지 맞물려서 지구 종말 또 인류 멸종의 티핑 포인트가 9년 남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손쓸 수 없는 자동으로 그냥 멸종으로 가는 그 기간이 9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좀 이원 정부제로 정치 권력 제도도 바뀌고 거기에 근간으로 한 여러 사회 조금 전에 그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회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그 정말 분권화되고 공존화될 수 있는 상생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체계 설립이 시급하다. 제가 박근혜 시절에 LA 보이스라는 이름으로 팟빵, 그때는 유튜브가 아닌 팟빵이 유행을 했을 때 그때 한 8개월 정도 방송을 하면서 그때 우리 패널들하고 약속을 한 게 2년 안에 박근혜가 깜빵에 가거나 대통령을 하야할 거다. 그래 천부로치 술 사기로 그때 패널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1년 만에 박근혜가 깜빵을 가더라고요. 그럼 술 안 사셨겠네요. 1년 만에 돼버렸기 때문에. 얻어먹었죠. 그 패널들에게 못 얻어먹었죠. 근데 저는 윤석열이가 2년 안에 깜빵을 가거나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판세를 보니까 1년 안에 가게 생겼어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장님이 일각님이 있으십니다. 이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이장님 저도 동의하고요. 예. 그 미국에서 나오는 월간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일리노이드 대학에 있는 그 최 교수라는 분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유명하죠. 네, 글을 쓰셨는데 오마이뉴스에 올려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거리를 두고 자꾸 인기가 떨어지느냐 한마디로 그건 무능이다. 무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식이거든요. 또 무능은 참 무식이에요. 이렇게 유능하면서 그 방향을 잘못 가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옆에 사람들 보좌진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무능은 그게 없어요. 여지가. 예.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면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예, 진군하는 게 무능인 거예요. 저 우리 이장님께 죄송한데 저 혼자로서 우리 촌장님께도 죄송하긴 한데 그 1년 이내로 이런 그 발언은 너무 좀 나가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술 내게 해도 돼요. 저는 술 얘기해도 되는데 아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 우리 국민의 정서상 예. 두 번의 탄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나머지 5년이 더 괴롭고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요. 국민들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마음들이 이제 어떻게 통치 권력에 의해서 요리당하고 조절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미 봤기 때문에 언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종편 재벌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뿌리박은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들의 기반을 결코 흔드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5년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않습니다. 박근혜는요. 박근혜 네. 지지연 세력들이 다 조중동이고 다 그랬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저도 공공연하게 선거 그 개표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2년 안에 탄핵당할 거다 했었습니다. 와.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은 우리 촌장. 촌장님하고 똑같이 1년 안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개인 생각은 2년 안에 탄핵당할 가능성은 85%고 1년 안에 탄핵당할 가능성은 65%라고. 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짠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쥐어보고 권력 맛을 가진 인간들은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집단이거든요. 친일 세력, 네. 5.16 군부 세력, 네.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재벌이 된 세력들, 이것들의 연합체가 국민의힘이거든요. 현재 집결체가.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누가 파일을 더 크게 먹느냐, 이거 가지고 대가리 터지게 싸웁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 그동안 흔한 얘기로 말이죠.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가 이게 거의 정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보수가 부패로 망하는 게 아니고 분열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부패와 분열이 결합된 거죠. 그런데 이제 컨비네이션이. 저는 조금 좀 반론인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한 경제 정책이 부자 감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 기업은 1조 2천억을 이미 번 거예요. 그렇죠. 가만 앉아서 보라. 가만 앉아서 이미 나왔습니다. 예. 기업 하나가. 예. 거기에 반대 극부가 없겠느냐는 거죠. 있게 되죠. 그리고 지금 경찰 권력까지도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 귀속시키잖아요. 예. 행안부에. 그러면 소위 얘기하면 이제 이명박식의 그러한 이제 시위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은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정권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해서 사법권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이미 벽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통은 길어진 건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5년 채울 것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28%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10% 떨어지 26으로 내려가. 예, 26 내려가고 오늘 그랬어요. 10%까지도 갈 것이다 전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 8월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민주당. 이재명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 당대표로 해가지고 윤석열과 다시 대선 국면처럼 이렇게 양강 경쟁 구도로 가는 순간 저쪽은 무조건 결집하고 지지율이 오르게끔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것도 맞는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국힘당 정부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국힘당이라고 칭한다고 그러면은 영입 인사예요. 네. 외부인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버릴 거다. 애인 부대. 네, 그렇죠. 애인 부대. 외인 부대예요. 외인 그래서 버리기 부대는 쉽다. 그렇죠. 필요할 때는 씁니다. 그러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투쟁을 잘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탄핵을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마치 이준석이를 폐기 처분한 것과 똑같이 아마 보수 세력들이 뿌리 깊은 보수 세력들이 그를 내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전도령님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반문은 예. 바로 이 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천혜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들에게 이미 지금 충분한 떡을 좀 주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충분한 칼도 쥐어주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예. 천혜는 주체가 누구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안 한다. 국민이에요. 아니 국민들이. 예, 지금- 국민이. 네. 왜냐면 칼을 쥐고 있어도 걔네들이 진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걔네들은 무식한 말로 수구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강아지들이에요. 아니 냄새 맡고 변할 수 있는 게 경찰과 검찰이에요. 지금 보수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의 파일을 어떻게 나누냐가 자기네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볼 거 없이 어떤 정치적인 이론이나 해석은 우리 다양한 수 있어요. 그 다양한 교과서적인 이론은 방송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접목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 발생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분석으로 풀어야지 교과서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뜬구름이라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잠깐만. 아니 혼자이니까 어쩔 수 없네. 이 대목에서 네. 이번에 국힘당 사건을 한번 다뤄보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예. 자, 박근혜 시절에 자기네들 같은 당이니까 어떻게 분열이 되고 어떻게 해서 깨졌나. 과연 조중동이 밀고 있고 재벌이 밀고 있고 지금 윤석열이하고 박근혜는요. 지기들 당 내 세력이나 정치 권력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윤석열이 10이다 그러면 박근혜는 100이에요. 그 정도 파워나 모든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요. 이미 10년, 15년 국회의원 시절을 오고 자기가 공천해가지고 했던 사람이죠. 박정희 유산도 있고. 박정희 후감도 있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가 공천을 줬던 조직들은 자기 대장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내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먼 산 쳐다보고 국힘당 내에서 지기들 당 내에서 그때는 국힘당 아니었지만 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많이 배반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권력 파일을 쪼개는데 십상시가 등장하잖아요. 내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파워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고리들이 다 장하고 있고 나는 박근혜 한번 보고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문고리 십상시들한테 빌고 뒤로 돈 찔러줘야지 가더라. 지금 6인의 검사. 그렇죠. 지금 윤석열 밑에 자, 비서관, 그거예요. 검사 비서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놈- 거기부터 잘라라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놈에다가 플러스 그놈 위에 있는 놈이 누굽니까? 윤핵관. 예. 윤핵관 몇 놈이 선언하면서 자주저니까 김용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끓고 있어요 지금. 끓고 있다가 아무 소리 못 하다가 저는 빵 터지기가 그때 볼트처럼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우리 촌장님 말씀은 무조건 1년 내로 그게 탄핵될 바로 수도 있다. 지금 국힘당 그 사건이 술까지 걸어도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순수하니 그냥 하야를 할 거 생각하는데 하야 아니죠. 깜빵입니다. 부부간의 깜빵입니다. 하야 아니고 네. 하야 아니고 정적이 있잖아요. 네. 정적이 있으면은 대만은 살립니다. 윤석열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안이하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보세요.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대표 주자 유승민은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도 못하고 말 그대로 당도 제대로 운영 못하고
보수 괴멸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단임으로 끝나서 5년 만에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세요.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맥락이 안 맞은 게 아니고요. 저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보수에서도 내치는 세력들이 있었고 손절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 이 사람들이 집권합니까? 여전히 사이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 세력에서 선택한 대마불사 윤석열이 되면은 결코 죽이지 않죠. 왜? 이재명이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당대표로 전 일본의 어디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되는 순간 윤석열이 지지율은 40%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아니, 지지율로 올라올지 몰라도 지금 그 내용의 이론의 맥락은 그러면 탄핵 사유가 뭡니까? 탄핵 사유. 저는 그렇게 보지 무능 가지고 탄핵 사유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박근혜는 콘크리트 지지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갔어요. 있었음에도 갔어요. 아, 그런데 윤석열이는 네. 그게 없어요. 콘크리트 지지적인 전혀는 뭐 전무합니다. 검찰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아니요. 예. 그런 사람이고 지금 국회 내에도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정진석이, 권성동이 자기 옛날 때 친구고 뭐 인척간에 관련된 사람 몇 명이 한 거지. 그 사람이 누구 공천을 줘봤습니까? 누구 선거운동을 한번 도와를 줘봤습니까? 그래도 지금 없어요 조직이. 그래도 총장님 보세요. 그래도 국힘 지금 흘러간 거 보면 비대위 체제로 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번에 오늘 지금 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윤심이 작용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윤심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정설이요.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어요? 안 됐잖아요. 아 이제 그 체제로 가기로 지금 의원에서 결의했고 정국위에서 결정하는데 정국위 의장이 지금 그걸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곧 머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맥락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친하다는 권성동이를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쳐내잖아요. 그것은 이제 권성동이 갑니다. 그것은 직무대행 권한대행이 아니고 그냥 직무대행이어서 지금 그것만 내려놓고 원내대표는 유지하는 쪽으로 원내대표도 곧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원래 시기상 원래 곧 물러나게 네, 되고 시기상 권성동은 못 살아납니다. 네. 이제 그 걔를 잡으려고 잡으면 잡을수록 윤석열이 윤석열은 더 수렁에 빠지니까 그렇지. 꼬리를 잘라야죠. 그런데 너는 그쪽에서 조용히 네 그러니까 할거 이제 하고 있어라. 굉장히 지금 그 세 분은 같은 생각이시고 희망 섞인 전망이신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윤석열이의 지금 인생 여정에서 인간관리 시스템을 보면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누가 내치자. 보수 기질이 있어서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근거, 권성동 근거가 원내대표 계속 가야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공천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권성동은 원내대표 임기를 보장할 겁니다. 주고 보자고요. 네, 지금- 그 정도만 지금- 얘기해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옛날에 김정필이나 김대중의 정치 구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이 친구들은 초단. 정치 5단 정도는 돼요. 5단대요. 네, 5단 정도는 되는데 네. 그 5단들이 옛날에 구단들의 두뇌의 3분의 1밖에는 안 돼요. 정치 능력이 예.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의 자라온 배경, 그 사람들이 성장한 그 과정을 보면은 거의 다 자기 아버지 예, 뭐가 혹은 자기 뭐라 그러나 똘마니들 그거를 기초로 해서 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돌파하는 돌파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고 그래서 걔네들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건 콩가루 집안입니다. 국힘당 내에서 권성동이나 장재원이가 조직 관리라든가 그런 파워가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아무도 당수 없었죠. 체제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조직이 없죠. 그리고 장재원이나 권성동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릇들도 아니고 맞아요. 쓰레기 같은 바로 인생을 그런 살아왔죠. 거죠. 윤핵관이라는 게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장재원이 아들을 보고 권성동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러면은 이준석은 확실하게 이제 쳐낼 걸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준석이는 그러면 지금 국힘당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하신 분이 17점 지금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 안철수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보다도 당권을 잡겠습니까? 이준석이 저는 대책위원. 안철수한테 안 준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이는 나가는데 네. 나가면은 유승민이하고 잡아가지고 네. 새로운 당을 만들 겁니다. 옛날 바른미래당 같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원 정부제 다당제 이거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열린민주당 쪽에서 그 목소리도 못 내고 비전도 없고 변두리서 얼쩡거리는 친구들 몇 거기 합류할 겁니다. 예, 그러면 탄핵이 만약에 이루어질 때 걔네들이 캐스팅 보트를 질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민주당 당권 얘기도 해보죠. 이재명이 되는 것은 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내세일 것이죠. 수밖에 어쩔 수 없다라고 없는 보는 거겠죠. 타당성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본인에게는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왜냐하면은 자기가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은 5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그것을 본인이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마라토너만큼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문제인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재명이 이해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이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했을 때 그때 갑자기 리더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기다렸다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보고 큰 틀에서 봤을 큰 때. 틀로 봤을 때. 예. 네. 그런데 탄핵 사유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탄핵 사유는요. 네. 결국 섭정이죠. 김건희하고 예. 또 비선, 그렇죠. 비선 섭정. 국정농단. 국정농단. 그 비리고 나올 수도 있고요. 비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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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는 작태로 봐서 윤석열이가 걸려 있는 그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예. 김건희가 걸려 있는 케이스가 엄청 많고, 네. 또 최원순이가 걸려 있는 케이스도 엄청 네. 많고. 그런데 검찰하고 경찰이 그렇게 역할을 해줄까요? 걔네들이 힘이 기운다 생각하면 합니다. 앞장서요. 그러면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걔네들이 앞장섭니다. 너무 낙관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네. 제가 걔네들을 좀 나쁘게 얘기해서 수구라고 그랬잖아요. 냄새를 잘 맡아요, 걔네들은. 네. 아니, 이전에 우리- 경력이 있으신 우리보다 미래에 더 닮았어요.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전망해 봤을 적에 지금 하는 작태를 봤을 때 우리가 내다보는 거죠. 저런 상황이다 그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 게 십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이장님이 얘기한 대목이 생각나서 한마디 드리자면, 덧붙이자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봤을 적에 자기가 검사였다고, 과거에 좀 파워가 있었다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이 움직이고 있나 이걸 본단 말이죠. 내가 경험한 바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로는 검사 판사들이 무식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골치 아픈 리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떻게 해서 어떤 대목을 지적하냐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는 인류대학교에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패스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로 보는 거예요. 너 사실 패스했어? 엘리트주의죠.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전두환이 김영삼이는요, 나름대로 하는 게 대통령 당선되고 들어가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나는 경제는 모릅니다. 나는 무엇은 모릅니다. 내 머리가 부식해서 모르는 거,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 유능한 사람 데려다 쓰겠습니다. 그 머리 좀 빌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정말 무식하거든요. 시간 남은 저녁에 뭡니까?
술밖에 안 먹었지 뭐 책을 한 권 제대로 그 사람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좋은 말로 무능이라고 그러지만 첫째는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기자들이 답변 오고 아침에 뭐 언제 얘기 답변 하나도 그러니까, 못해요. 맞아. 그 좌담에서도 뭐 물어보면 아리백 압니까? 함께 알려주시죠. 듣겠습니다. 기껏 하는 거예요. 한 10가지 질문하면 하나라도 자기가 명석하게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걸 본 사람이 아까 없어요. 이장님 구단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수 아닙니까? 구수. 구수. 그래서 대통령 구수해가지고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구수해서.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또 그렇게 뭐냐면 무시하니까 박근혜 수사해가지고 감옥 넣은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고 그건 자기가 그런 것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런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되냐는 거죠. 그게 탄핵 사유. 그러다가 감자꽁을 지르면 가죠. 솔직히 우리가 조사를 못해서 그러지 450억, 459억인가 된다는데 그거 인테리어 비용도 탈탈 털어보면 그걸로도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정도령님은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리 민족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중에 외양간을 고친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 잃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외양간 고칩니다. 제가 선거 전에 그렇게 누누이 검찰 공화국 될 수밖에 없다고 한국까지 가서 고함을 지르고 왔는데 안 듣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100일도 안 돼서 이미 드러났어요. 100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외양간 고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정말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이 그거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양간 고칩시다.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외양간 고치는 얘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소감 어떠세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홍 감독한테 예. 가만 들어보니까 어쨌는지 그걸 먼저 듣는 것이 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홍 감독. 홍 PD 한마디 홍 PD 해주세요. 한마디. 거기서 소감 안 하실랍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치시고 예. 아무튼 더 다음 방송부터는 예. 더 좋은 시설, 더 아니, 좋은 여건에서 근데 우리 이장님 한 말씀 하실까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첫째는. 아니 그때 들어온 순서였어요. 하여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많이 발전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방 여러분들 좀 2번, 3번, 4번까지 한번 보시고 많이 전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하는 LA 이 보이스가 이 목소리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